안녕하세요. 성리산 개미TV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추워진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비 소식도 있고 우산 챙기고 나가셔야 될 것 같고 옷은 좀 튼튼하게 입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깼는데 방이 안 그래도 쌀쌀한 거 보니까 바깥 온도가 좀 많이 차가운 건 느껴지네요. 아직 나가보진 않았지만 어제 그 영상 촬영한 것 중에 셀리드에 대한 한두 가지 잘못된 정보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나 객관적인 사실로만 해서 이렇게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뉴스 떠 있는 거나 이런 게 정확히 근거 없이 떠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이 공시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만 조금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공시 뜬 거라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닌 건 풍문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게 정확히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어쨌거나 여러 사람이 보는 이 영상에서는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셀리드의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보면 이렇게 보시면 2006년 서울대학교 약학등 내 실험실에서 출발한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요. 의학적으로 기살적으로 한계가 어려운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암 및 감염성 질환의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면역 치료 백신 개발의 비전을 가지고 설립하였습니다. 실적은 6월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이 15.7% 증가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14.6% 증가. 이렇게 이제 신약 개발 과정에 있어서 상품 매출하고 매출 원가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17년도, 18년도, 19년도 적자가 나고 있고요. 올해 5월 분기 3월달, 6월달에도 역시 분기에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현금 유보율은 933%에 부채 비율은 2%이기 때문에 아직 재무제표는 단단한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배당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 공시 몇 개를 챙겨볼 건데요. 일단 금감원에서 공시한 내용을 보면 10월 7일 날 임상 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19 예방 백신 임상 제1/2 예의상 시험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있고요. 이제 신청을 한 거니까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그 신청 승인 결과가 나와야 임상 실험 결과가 나와야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어떤 이 친구가 아직 성공했다 이런 건 없는 거니까 요까지 공시 뜬 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셀리드에 대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건데 이 월봉의 차트, 그러니까 지금 현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월봉이 제일 정확하다고 그랬죠. 월봉을 보면 이 친구는 중요한 자리 하나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보시게 되면 이 자리가 되는데 이 월봉의 변곡점이죠. 이렇게 이 자리를 뚫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뚫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래량이 하나 필요한데 이렇게 저번 달에 뚫었습니다. 이 얘기는 저번 달에 이 변곡점을 뚫기 위해서 누군가 강한 물량을 갖고 왔다는 얘기죠. 이 앞에 물량을 약간 소화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렇게 꼬리를 달고 떨어졌는데 이 대세 하락의 확증은 5개월 선을 깨는 걸로 이렇게 확증이 되는데 이 친구는 5월 달에 5개월 선을 돌파해서 단 한 번도 5개월 선을 깬 적이 없습니다. 왔다는 가죠.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약간 위기는 있었지만 찍고 돌아 나갔습니다. 이 패턴은 일봉에서 볼 수 있는데 이 패턴은 보면 일봉에서 이날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매수할 때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하기 힘든 게 저는 매수 안 합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는 차트가 좋아 보이지만 이게 아마 월봉에서는 5개월선 밑으로 오고 있었을 거예요. 버티고 있었을 거고 근데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툭 깨놓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뚝 떨어져. 여기서는 이제 이 주식이 더 하방으로 갈지 이렇게 하방으로 갈지 밑으로 갈지 저희들은 몰라요. 그래서 주식은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매수해야 되는데 이 주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전 변곡점인 이 자리를 깨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자리. 이 자리까지 와서 턴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다음날 이렇게 이쁘게 양봉이 뜨면서 지켜주고 턴을 한다는 신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5일선의 회복이 중요한데 보시면 이렇게 해서 급등이 나오고 5일선 안착을 하였습니다. 5일선 돌파 안착을 하였고 이때 급등률이 거의 28%예요. 그러고서 순간 이렇게 가서 황금선 돌파 안착을 딱 하는 굉장히 지금 이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월봉에서는 이렇게 5개선 찍고 나가는 자리고 주봉에서 이 황금주선의 이탈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데 바로 이날이 황금주선 이 꼬리 달고 난 이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여기서 턴을 했다고 보는 게 맞고 금요일날 우주선 위에 살짝 붙여놨습니다. 추세는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이때 무너질 뻔했지만 더 저번주에 지켜주는 이 하나로다가 다시 턴을 한다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유 좀 먹으면서 할게요. 이제 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 이 황금선을 잘 갖다 붙여놓은 이 자리가 굉장히 이쁜 자리가 되고요. 차트는 아주 좋은 차트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여기 보시면 밑에 여기 보시면 MACD OS 오실레이터가 상당히 줄어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실레이터는 가끔 첨자하면 좋은데 힘의 균형이에요. 매수매도. 그래서 매수세가 좀 더 강하다는 걸 이제 확증시켜 주고요. 이런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주식은 상당히 다음 주에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 현 주가를 기준으로 지지선을 그면 역시 전 저점이 되고요. 이 자리를 깨면 이 주식은 굉장히 위험해지고 또 저항선을 그면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날 11월 13일 날 고점이 여기가 됐고요. 근데 이 주식이 보면 상황이 좋아 보여서 시간 외를 아까 뒤다 봤는데 시간에 조금 올라가 있는 형태예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간에 5%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주식이 다음 주에 조금 높이 떠서 출발할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응법은 밑에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은 당연히 홀딩이고요. 이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요 자리 이게 저항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출발해서 밑으로 밀리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돼서 사시면 안 되고 만약에 여기 밀려서 떨어져서 황금선 근처나 요날 어제 그저께 목요일에 고가가 46,700원쯤 돼요. 그리고 어제 고가도 45,000, 46,000원대가 됩니다. 이 자리가 오면 매수하시면 되고 만약에 떠서 여기를 돌파해서 이렇게 나가준다면 시가에 이렇게 떠서 돌파해 나가준다면 이 자리가 지지선으로 바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지선으로 딛고 돌아 나갈 때 확인하시고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격을 보면 47,900원쯤 돼요. 이거 분봉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47,900원이면 선문봉상 선문봉상에서는 안 잡힐 확률이 있고 잠시만요. 7,900원이면 요 고점이 되겠네요. 요렇게 요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요게 지지선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고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방 떠서 출발했을 때. 근데 이 방 떠서 출발할 때는 되도록이면 잡지 않으시는 게 좋고 반드시 저걸 딛고 돌아 나가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단기 고점에 그냥 물려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매물대가 하나 더 있죠. 5만원대가 돼요. 그래서 셀리드에 그 5만원대를 뚫느냐 못 뚫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고점이 바로 49,700원 5만원대를 못 뚫고 이제 떨어진 거거든요. 앞에 호가창이 바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는 일이 굉장히 크니까 이 저항선 돌파해서 안착할 때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걸 확인하고 사시는 게 제일 좋고 여기 떠서 출발하면 반드시 음봉으로 밑으로 떨어졌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가격대가
이렇게 5일선이 따라 올라간다 보면 45,000원대,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보다 250원, 300원 정도 비싸겠죠. 요 정도에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5%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라 47,000원대 출발이 예상이 되면 47,000원대면 어디냐면 딱 요 변곡점이 돼요. 변곡점 근처. 그러니까 이 변곡점 근처가 되는데 변곡점 위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47,000원 위에서 출발해서 47,000원 다시 딱 찍고 돌아 나가면 그때 신규 매수하시는 분은 제일 좋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초병을 세워주셔도 좋고, 좀 분할 매수로 얘가 돌파하고 나갈 것 같다는 분할 매수로 여기서 한번 황금선 근처에서 한번 사서 매수해서 홀딩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깨면 당연히 손절이고요. 이 전저점에 대한 위험성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은 정확히 갖고 손절에 대한 대비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주식을 매수할 때는 항상 내가 얼마만큼의 손절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혹자는 이제 이렇게 말해요. 손절할 수 있는 주식을 사지 마라. 그런 주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그 누구도 코스닥 포인트가 400포인트까지 내려온다는 아무도 생각 안 했죠. 물론 이제 그때도 현금으로 계속 버티고 있었으면 제자리에 온 종목도 있고 더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손절을 짧게 치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서 포트를 꾸준히, 내 계좌를 꾸준히 우상향으로 만들고 플러스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 셀리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종목이 이게 구독자분 상담 종목인데 좀 좋아 보여서 저도 도움이 됐고, 이 종목이 좋아 보여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 좋은 주말들 보내시고요. 저는 이따 주말 중간중간에라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계속 영상을 촬영해 드릴 거니까 관심 갖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